어둠이 갓 내리기 시작한 주말 저녁, 상하이의 밤은 이미 수천 개의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화이트한 강변에 우뚝 솟은 현대 미술 갤러리 M은 유독 밝은 빛을 뿜어내며 도시의 밤을 장식했다. 오늘 이곳에서는 촉망받는 신진 작가들의 그룹 전시회 오프닝 리셉션이 열리고 있었다. 갤러리 입구는 값비싼 외제차들로 북적였고 화려한 옷차림의 사람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웃음꽃을 피우며 안으로 들어섰다. 린 샤오이는 그 현란한 인파 속에서 작은 섬처럼 위축되어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구겨질세라 조심스럽게 진 초대장이 들려 있었다. 20살 남짓, 창백 카리만치 하얀 피부에 가늘고 마른 체형. 며칠 밤을 새워 다림질한 가장 좋은 옷이었지만 주변의 명품 브랜드 로고가 번쩍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크고 맑은 눈동자는 호기심과 불안감으로 쉴 새 없이 흔들렸고 긴장될 때마다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는 버릇이 여지없이 드러났다. 미술대학에 갓 입학한 샤오이에게 이런 자리는 처음이었다.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겨우 얻은 초대장이었지만 막상 발을 들여놓으려니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다. 나 같은 애가 이런 곳에 와도 되는 걸까? 문득 발길을 돌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여기까지 온 용기가 아까워 겨우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섰다. 갤러리 내부는 바깥보다 훨씬 더 압도적이었다. 높은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별처럼 빛나고 있었고 매끈한 대리석 바닥은 사람들의 구급발 소리를 경쾌하게 반사했다. 벽면을 가득 채운 현대미술 작품들은 난해했지만 강렬한 에너지를 뿜어냈다.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대화, 은은한 향수 냄새가 뒤섞여 어지러울 정도의 화려함을 연출했다. 샤오이는 마치 다른 세상에 떨어진 듯한 이질감에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그녀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벽 쪽으로부터 천천히 작품들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몇몇 작품 앞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특히 젊은 작가의 실험적인 설치 미술 작품은 샤오이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한참 동안 그 앞에 서서 작품의 의미를 곱씹던 그녀는 문득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다. 아니나 다를까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자신을 곁눈질하며 수군거리는 것이 보였다. 샤오이는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황급히 시선을 피했다. 역시 이곳은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곳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조금이라도 마음을 진정시키고 싶어 인적이 드문 구석으로 향하던 샤오이는 한쪽에서 묵묵히 바닥을 닦고 있는 노인을 발견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에 노동으로 다져진 듯 투박한 손, 허름하지만 깨끗한 작업복 차림이었다. 그는 주변의 화려함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샤오이는 그에게서 어떤 위화감도 느끼지 못했다. 어쩌면 자신과 비슷한 존재라는 동질감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때 노인이 청소 도구를 정리하다가 실수로 작은 소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허리를 숙이기가 힘든지 잠시 멈칫하는 그를 보고 샤오이는 자기도 모르게 다가가 소를 주워 건넸다. 여기요 어르신. 노인은 무표정한 얼굴로 샤오이를 잠시 바라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소를 받아들였다. 그의 깊고 차분한 눈빛이 샤오이의 마음에 잠시 머물렀다. 사라졌다. 별다른 대화는 없었지만 그 짧은 순간 샤오이는 어쩐지 마음이 조금 놓이는 것을 느꼈다. 다시 작품들 사이를 헤매던 샤오이는 유난히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곳으로 발길을 옮겼다. 그곳에는 텔레비전에서나 볼 법한 유명 미술 평론가와 갤러리 관장이 누군가와 열띤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대화의 중심에 있는 남자는 단연 눈에 띄었다. 그의 이름은 바투.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잘 관리된 건강한 구릿빛 피부에 훤칠한 키, 다부진 체격을 지니고 있었다. 최고급 브랜드의 맞춤 정장은 그의 몸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고 손목에는 값비싼 시계가 번쩍였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과 오만한 눈빛은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상하이 예술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젊은 컬렉터이자 부동산 재벌의 아들이었다. 바투는 특유의 카리스마로 주변 사람들을 휘어잡고 있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감탄사를 연발했고 그의 농담에는 과장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샤오이는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세계의 사람이라는 생각에 멀찌감치 서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때
바투가 무심코 시선을 돌리다가 샤오이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샤오이의 수수한 옷차림과 어색한 태도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흥미롭다는 듯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리고는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샤오이에게 다가왔다. 주변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다. 이런, 꼬마 아가씨도 오늘 밤 파티를 즐기러 오셨나? 바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미묘한 조롱의 기운을 샤오이는 감지할 수 있었다. 그의 구릿빛 피부는 샤오이의 창백한 뺨과 선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샤오이는 당황해서 얼굴이 붉어졌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하고 있자 바투는 더욱 재미있다는 듯 말을 이었다. 초대장은 제대로 받고 온 건가? 요즘은 아무나 이런 자리에 들여보내나 봐. 갤러리 보안이 허술해졌군. 그의 말에 주변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샤오이는 모멸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저는 양 교수님 추천으로 겨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는 바투의 오만한 기세에 묻혀버렸다. 아, 양 교수? 그 양반도 참 안목이 예전 같지 않으시군. 이런 어린 학생에게까지 초대장을 남발하시다니. 바투는 샤오이의 학교 이름이 적힌 이름표를 곁눈질하며 비꼬았다. 그 학교 요즘 수준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던데 사실인가 보군. 샤오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의 학교는 비록 최고 명문은 아니었지만 그녀에게는 꿈을 키워나가는 소중한 공간이었다. 그리고 양 교수는 누구보다 그녀의 재능을 믿고 지지해주는 은사였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학교는. 샤오이가 용기를 내어 반박하려 했지만 바투는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가로막았다. 됐어. 어린 학생의 치기 어린 반항은 듣고 싶지 않으니 그나저나 이런 중요한 자리에 올 거면 옷차림 정도는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닌가. 어디 시장에서 급하게 사입은 옷 같은데 이 갤러리의 격조 높은 분위기와는 영 어울리지 않는군. 바투의 잔인한 말은 비수처럼 샤오이의 가슴에 꽂혔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지만 사람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필사적으로 참았다. 손톱이 살갗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다.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방관적인 태도를 취했다. 몇몇은 흥미로운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낄낄거렸고 또 다른 몇몇은 바투의 비위를 맞추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도 샤오이를 위해 나서주는 사람은 없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된 섬이었다. 바투는 샤오이의 창백한 얼굴에 떠오른 절망감을 즐기는 듯했다. 그는 마치 사냥감을 앞에 둔 포식자처럼 샤오이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다. 그는 근처에 걸린 추상화 한 점을 가리키며 물었다. 저 그림 어떤가? 자네 같은 예술학도라면 뭔가 특별한 감상이 있을 텐데 어디 한번 말해보게. 저 그림이 왜 여기에 걸려 있는지, 그 예술적 가치라는 게 뭔지. 그 그림은 샤오이도 아까 한참 동안 바라보았던 작품이었다. 강렬한 색채와 역동적인 구도, 그 안에 담긴 작가의 고뇌와 열정이 느껴지는 듯해 깊은 인상을 받았었다. 하지만 지금 샤오이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다. 바투의 압도적인 존재감과 주변의 적대적인 시선 앞에서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왜 말이 없나? 역시 자네 수준엔 이런 심오한 예술은 이해하기 어렵겠지. 하긴 교과서만 달달 외우는 학생이 뭘 알겠나. 바투는 콧방귀를 끼며 샤오이를 멸시하는 눈빛으로 쏘아보았다. 그의 말은 사실과 달랐다. 샤오이는 누구보다 그림을 사랑했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의 모든 자신감은 산산조각 나 있었다. 그녀는 이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결국 샤오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 없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기 전에 이 치욕스러운 자리를 벗어나야 했다. 샤오이가 출구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려 하자 바투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그는 아직 샤오이를 놓아줄 생각이 없는 듯했다. 어딜 가려고? 아직 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는데. 바투는 샤오이의 어깨를 가볍게 밀치며 다시 중앙으로 끌어냈다. 그의 행동은 노골적인 무례함 그 자체였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지. 자네 그림은 좀 그리나? 혹시 모르지 자네 같은 천재가 숨어 있을지도. 아니면 그냥 시간 낭비하는 취미생활인가?
그는 샤오이가 들고 있던 낡았지만 깨끗한 스케치북을 발견하고는 손짓했다. 그건 뭔가? 한번 구경해도 될까?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가득했다. 샤오이는 필사적으로 스케치북을 가슴에 끌어안았다. 그 안에는 그녀의 꿈과 열정, 수많은 밤을 새워 그린 습작들이 담겨 있었다. 그것만큼은 이 오만한 남자에게 짓밟히게 하고 싶지 않았다. 안 돼요. 제발.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임에 가까웠다. 바투는 샤오이의 저항을 즐기는 듯했다. 왜 그러나? 부끄러운가? 아니면 정말 볼품없는 쓰레기라도 들어있는 건가? 그는 샤오이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솔직히 말해서 내 존재 자체가 이 행사의 격을 떨어뜨리고 있어. 내 그림 실력으로는 평생 이런 곳에 발도 못 들일 테니 어서 꺼져주는 게 모두를 위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결정적인 모욕이었다. 샤오이의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뜨리는 잔인한 말이었다. 그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주변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다. 모두가 이 잔인한 희극의 결말을 기다리는 듯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그 침묵을 갈랐다. 젊은이. 나지막했지만 이상하게도 갤러리 안의 모든 소음을 압도하는 힘이 있는 목소리였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소리가 들려온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아까 샤오이가 마주쳤던 늙은 관리인이 서 있었다. 그는 여전히 허름한 작업복 차림이었고 손에는 청소용 걸레가 들려 있었다. 그의 등장은 너무나 평범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조금 전과는 달랐다. 깊고 고요한 호수 같던 눈빛에는 이제 서리빨 같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첸 노사,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불렀다. 갤러리에서 잡다한 일을 도맡아 하는 존재감 없는 늙은이. 그가 감히 바투에게 말을 걸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바투는 어이가 없다는 듯 첸 노사를 쏘아보았다. 뭐야, 이 늙은이는? 감히 어디서 끼어드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불쾌감과 짜증이 가득했다. 첸 노사는 바투의 위협적인 태도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바투와 샤오이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바투가 조금 전 샤오이를 조롱하며 가리켰던 추상화를 향해 고갯짓했다. 젊은이, 방금 저 학생이 감탄했던 저 작품 말일세. 첸 노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갤러리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했다. 자네는 저 작품을 제대로 보기는 한 건가? 바투는 콧방귀를 뀌었다. 당연하지. 저건 유명한 현대미술가 리웨이의 초기작 아닌가. 강렬한 붓터치와 색감의 대비가 특징이지. 하지만 저 어린 학생이 뭘 알겠나. 그는 여전히 샤오이를 멸시하며 말했다. 첸 노사는 희미하게 고개를 저었다. 틀렸네. 그의 단호한 말에 바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저 작품은 리웨이의 것이 아니야. 그의 제자였던 지금은 잊혀진 여성화가 신란의 작품이지. 그리고 자네가 말한 강렬한 붓터치와 색감의 대비는 스승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려 했던 그녀의 처절한 몸부림을 상징하는 걸세. 저 그림의 진정한 가치는 그런 배경을 이해할 때 비로소 보이는 법이야. 첸 노사의 설명은 막힘이 없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작품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망치처럼 바투의 오만한 지식을 부수는 듯했다. 갤러리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첸 노사와 바투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몇몇 미술계 관계자들은 첸 노사의 말에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들 중 일부는 어렴풋이 첸 노사의 정체를 짐작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바투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다. 그는 자신의 무지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사실에 치욕감을 느꼈다. 헛소리. 당신 같은 늙은이가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리는 거야. 그는 애써 태연한 척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첸 노사는 바투의 발악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시선을 돌려 눈물을 글썽이는 샤오이를 부드럽게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그녀가 들고 있던 스케치북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학생의 스케치북을 한번 보았는가? 그의 목소리는 이제 샤오이에게 향하고 있었다. 나는 아까 우연히 이 학생의 그림 몇 점을 보았네. 비록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이지만 그 안에는 진실된 열정과 섬세한 감수성이 살아 숨쉬고 있었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학생은 저 펠란의 그림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네. 그녀가 왜 그런 표현을 했는지,
그 안에 어떤 아픔과 희망을 담았는지 말이야. 첸 노사는 다시 바투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이제 한없이 차가워져 있었다. 진정한 예술은 값비싼 이름표나 화려한 기교로 평가되는 것이 아닐세. 그것은 마음으로 느끼고 영혼으로 교감하는 것이지. 자네는 그저 껍데기만 핥고 있었을 뿐이야. 이 학생의 작은 스케치북에 담긴 진심 하나도 알아보지 못하면서 감히 누구의 격을 논하는가? 첸 노사의 마지막 말은 천둥처럼 갤러리 안에 울려 퍼졌다. 그의 조용하지만 압도적인 카리스마 앞에 바투는 완전히 할 말을 잃었다. 그의 오만했던 가면은 산산조각 났고 그 안에는 당황하고 분노한 초라한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을 견딜 수 없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떠받들던 그 시선들이 이제는 경멸과 조롱으로 바뀌어 있었다. 바투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아무 말도 못하고 마치 도망치듯 황급히 갤러리 출구를 향해 달려갔다. 그의 구릿빛 피부는 이제 치욕으로 얼룩져 보였다. 그의 값비싼 구두 소리가 텅 빈 갤러리 바닥에 유난히 크게 울렸다. 바투가 사라지자 갤러리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사람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웅성거렸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시선은 샤오위를 향해 있었다. 동정,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존경심마저 느껴지는 시선이었다. 샤오위는 멍하니 서 있었다. 조금 전까지 겪었던 모욕과 절망감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차올랐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첸 노사를 바라보았다.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그저 눈물만 글썽였다. 첸 노사는 샤오위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 떠오른 미소는 따뜻하고 인자했다. 그는 샤오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의 색을 잃지 말게. 세상의 소란스러움에 흔들리지 말고 자네 안에 있는 진실된 목소리를 따라가게. 그것이 진정한 예술가의 길일세. 그 말을 끝으로 첸 노사는 다시 인파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처럼 그의 모습은 순식간에 시야에서 멀어졌다. 그의 정체는 끝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샤오위는 그가 평범한 관리인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어쩌면 그는 과거에 이름을 날렸던 원로 예술가였을지도 혹은 그저 예술을 깊이 사랑하는 숨겨진 현자였을지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그가 샤오위에게 건넨 용기와 지혜였다. 샤오위는 깊은 숨을 내쉬며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더 이상 위축되거나 불안해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다시 갤러리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제 그녀에게 갤러리는 더 이상 두렵거나 이질적인 공간이 아니었다.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과 영감이 넘치는 곳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이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작품들을 감상하기 시작했다. 하나하나의 작품 속에서 작가의 목소리를 들으려 했었고 자신만의 해석을 찾아내려 노력했다. 그녀의 가슴은 다시 뜨거운 열정으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그녀를 초라한 학생으로 보는 사람은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진지한 모습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발견하려는 듯한 호기심 어린 눈빛들이 느껴졌다. 샤오위는 그 시선들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당당하게 마주하며 자신 안에 있는 예술에 대한 사랑과 꿈을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확인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리셉션이 거의 끝나갈 무렵 샤오위는 갤러리 중앙에 걸린 가장 밝은 조명을 받고 있는 거대한 유화 앞에 섰다. 그것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